이년아. 짐짝처럼 팔려왔으면 쥐 죽은 듯 수발이나 들 것이지. 감히 누굴 쳐다봐. 시어머니 배 여사는 서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입술이 터진 채 쓰러진 서윤의 위로 날카로운 구두굽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벙어리 남편 뒤에서 상속 도장이나 찍어오라고 했지. 누가 내 마음대로 입을 놀리래?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던 남편 도진이 천천히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이 벙어리 병신이라 비웃던 그의 입술이 비릿하게 올라가더니 서윤의 귓가에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비명을 질러. 지금 밖에서 저 여자가 듣고 있으니까. 말 못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 그리고 이 저택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들. 과연 서윤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춘자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춘자가 서윤의 팔뚝을 강하게 움켜쥐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못 간다고 떼를 써? 내 동생 서희 인생까지 망칠 작정이야? 서윤이 박춘자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저를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박춘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서윤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팔아넘기다니. 5성 그룹 맏며느리 자리야. 돈이 없어서 사채업자들한테 내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주게 생겼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짐 싸.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일을 해서 갚을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박춘자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래서 언제 5억을 갚아? 오늘 당장 안 가면 우리 다 길바닥에서 나 앉아 죽어. 서희 대학 등록금은 어쩔 거야?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박춘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취소해 주세요. 박춘자가 냉정하게 서윤을 발로 밀쳐내며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방으로 들어와 서윤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이 서윤을 강제로 끌고 나가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박춘자가 차창 너머로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안주인 배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내리며 서윤을 훑어보았습니다. 배 여사가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집 딸인가 보네. 몰골이 말이 아니군. 당장 씻기고 옷 입혀서 도진이 방으로 들여보내. 서윤이 배 여사의 발치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보내주세요. 제가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배 여사가 서윤의 턱을 구두 끝으로 들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돈? 내 엄마가 이미 5억 받아갔어. 너는 이제 이 집 물건이야. 도진이 수발이나 잘 들어. 땀만 먹으면 내 동생 목숨도 보장 못해. 서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인들이 서윤을 끌고 가 강제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서윤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배 여사가 서윤의 손에 혼인 신고서를 내밀며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인해. 오늘부터 너는 강도진의 처다. 헛수작 부리면 박춘자부터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서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배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 방을 나갔습니다.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기분 나쁜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윤의 남편이 될 강도진이었습니다. 서윤이 문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강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진은 서윤이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도진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강도진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강도진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윤의 입을 한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서윤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강도진이 서윤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가 욕실 쪽을 가리키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비명을 질러. 지금 밖에서 배 여사가 듣고 있어. 서윤이 숨을 멈추고 강도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진이 벽면에 숨겨진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눈짓했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초소형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어서 비명을 지르라고.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처럼 연기해. 서윤이 상황을 파악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강도진이 침대 위에 이불을 거칠게 헤집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강도진의 지시에 따라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배 여사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배 여사가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짐승 같은 놈이랑 붙여놨으니 볼만하겠군. 내일 아침에 상태 보고해. 방 안에서 강도진은 서윤을 놓아주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강도진이 책상 서랍에서 물로 써지는 특수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가 종이에 글자를 써서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벽에는 귀가 있다. 절대 누구도 믿지 마라. 서윤이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당신 말을 할 수 있었나요? 왜 벙어리 행세를 하는 거죠? 강도진이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배 여사는 나를 죽일 거다. 너도 살고 싶으면 내 말에 따라. 서윤이 강도진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강도진이 서윤의 질문에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욕조의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물소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찬 물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도진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여자가 바로 저 밖에 있는 배 여사야. 너도 내 엄마한테 팔려온 거 아니야?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진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같아. 내 동생 서희를 살리고 싶으면 나랑 손을 잡아. 서윤이 도진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진이 서윤에게 환각 성분이 든 향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저 향초를 피울 거야. 너는 약에 취한 척 멍한 표정을 지어야 해. 할 수 있겠어?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도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시키는 대로 향초를 화분 밑으로 숨기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긴 밤 동안 서로의 눈을 맞추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 여사가 방으로 들어와 서윤의 얼굴을 살피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래, 약 기운이 도나 보네. 앞으로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지내. 배 여사가 방을 나가자 서윤이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당신들이 저지른 죄 반드시 피눈물로 돌려줄 테니까. 일주일 후 저택의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배 여사가 금박이 입혀진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도진이 상태는 좀 어떠니? 밤마다 소란스러운 걸 보니 기운은 넘치나 보더구나. 서윤이 초점 없는 눈으로 식탁보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예요. 가끔 소리를 지르시긴 하지만 약을 드시면 금방 조용해지세요. 배 여사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하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여기 이 서류에 도진이 인감을 찍어야 한다. 네가 방에 들어가서 받아오렴.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배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네가 알 거 없다. 도진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위임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서윤이 서류를 가슴에 품고 도진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욕실 문을 틀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내밀며 도진의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배 여사가 재산 위임장에 지장을 찍어오라고 해요. 지금 당장요. 도진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책상 밑에서 미리 준비한 특수 용액을 꺼냈습니다. 이걸 인감도장에 발라. 1시간 뒤면 종이 위에서 글자가 감쪽같이 사라질 거다. 도진이 서윤의 손바닥을 펼쳐 발작 연기라고 적으며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전을 짜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호준이 들어왔습니다. 호준이 서윤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감싸 안으며 끈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수님, 벙어리 형이랑 지내는 게 지겹지도 않나 봐? 나랑 노는 게 훨씬 재밌을 텐데. 서윤이 호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주버님. 도진 씨가 보고 있잖아요. 호준이 도진의 휠체어를 발로 툭 치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 등신이 뭘 안다고 그래? 눈만 뜨고 있지 시체나 다름없는 놈인데. 도진이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윤이 호준의 발등을 구두굽으로 강하게 내리찍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발이 미끄러졌네요. 괜찮으세요? 호준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붙잡고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틈을 타 서윤이 호준의 재킷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카드키를 훔쳤습니다. 호준이 인상을 쓰며 서윤을 노려보다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훔친 카드키를 소매 속에 감추고 도진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고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진 씨가 이상해요. 사모님, 배 여사와 하인들이 달려와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혼란을 틈타 지하와인 저장고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장고 안쪽 벽면에 훔친 카드키를 대자 육중한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배 여사가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핵심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오려는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숨을 들이마시며 근처 빈 오크통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호준이 투덜거리며 저장고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쥐새끼 같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호준이 서윤이 숨은 통 근처까지 다가오자 서윤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배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준을 불렀습니다. 호준이 혀를 차며 다시 밖으로 나가자 서윤이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은 곧장 방으로 돌아가 침대 옆에서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 여사가 도진의 상태를 살피며 서윤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 아까 어디 갔었니? 도진이가 아픈데 자리를 비우다니.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치며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청심환이라도 찾으려고 주방에 다녀왔어요. 죄송해요. 배 여사가 서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남편 걱정하는 마음은 가상하구나. 어서 가서 쉬어라. 밤이 깊어지자 도진이 욕실에서 서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이 촬영된 장부 사진을 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배 여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고생했다, 서윤아. 서윤이 도진의 손등을 덮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도진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박춘자가 여기로 올 거야. 배 여사가 너를 압박하려고 부른 거지.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춘자가 요란한 차림으로 저택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박춘자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너 시댁 잘 만나더니 엄마 얼굴 잊은 거니? 당장 용돈 좀 내놔라. 서윤이 박춘자의 손을 차갑게 내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도박장이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박춘자가 눈을 부릅뜨며 서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배 여사가 2층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박춘자를 반겼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효녀라 사돈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윤은 배 여사와 박춘자가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옥죄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도진이 있는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도진이 휠체어에 앉아 서윤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두 악녀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를 괴물로 만든 건 당신들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한편 그 시각 저택 정문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김문수 박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배 여사가 거실에서 김 박사를 반기며 서윤에게 차가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배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윤아, 도진이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줄 박사님이시다. 어서 방으로 안내해. 서윤은 김 박사의 뒤를 따르며 도진의 방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어서 손끝이 떨렸지만 서윤은 쟁반을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김 박사가 가방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며 도진의 팔뚝을 거칠게 더듬었습니다. 도진은 침대에 묶인 채 서윤을 향해 눈꺼풀을 3번 빠르게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미리 약속한 절체절명의 신호였습니다. 서윤은 주방 보조에게 미리 건넸던 신호가 떠올라 급히 저택 메인 배전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긴장의 순간 갑자기 저택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퍽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당황하며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불을 끈 거야?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라리며 도진의 구속구를 풀었습니다. 서윤의 손등에 도진의 뜨거운 체온이 닿았습니다. 도진은 순식간에 일어나 김 박사의 목등기를 손날로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김 박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택 뒤편에 방치된 낡은 사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당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괴짝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괴짝에 낡은 자물쇠를 돌로 내려치자 육중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서윤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어린 서윤을 등에 업고 불길을 뚫고 달리는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속 소년의 왼쪽 눈가에 난 작고 깊은 흉터를 확인하고는 입을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당신이었어. 그때 나를 불길 속에서 꺼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도진이 서윤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을 그녀의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찾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침묵을 견뎠어. 배여사 밑에서 숨죽이며 네가 살아있기만을 바랐어.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서윤아.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의 셔츠가 서윤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사당 밖에서 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요란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배 여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배 여사의 손에는 시커먼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여기서 연애질이야? 도진이 너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 죽어서 내 어미 곁으로 보내주마. 배 여사는 광기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배 여사를 향해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도진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끝이야. 당신이 내 어머니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증거를 이미 검찰에 넘겼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살인,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배 여사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총구를 도진의 이마에 고정했습니다. 배 여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저택 정문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붉고 푸른 빛이 사당 창문을 덮었습니다. 배 여사가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도진이 몸을 날려 배 여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 놓지 못해. 배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윤이 재빨리 달려와 총을 멀리 발로 차버렸습니다. 배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5성그룹의 주인이야. 저놈들은 다 가짜라고. 사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배 여사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배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도진과 서윤은 서로의 손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꼭 잡은 채 멀어지는 배 여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서윤이 도진의 품으로 쓰러지듯 기대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당 밖으로 나오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고 저택을 향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고 저택 정문에 검찰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승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거실로 들이닥쳤고 곧장 배 여사의 서재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배 여사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당장 이 손 치우지 못해. 배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2층 계단 끝에서 휠체어 없이 자신의 발로 선 강 회장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힘있게 내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손에 쥔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강하게 내려치자 둔탁한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배 여사를 꿰뚫어 볼 듯 서늘하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을 속이고 내 하나뿐인 아들을 벙어리 괴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늙은이까지 약으로 서서히 죽이려 했느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강 회장의 호통에 배 여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이 강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그동안 몰래 수거해 두었던 빈 약병 하나를 수사관에게 건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모님이 회장님께 매일 영양제라고 속여 주입하던 약 성분입니다. 증거물로 정식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배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도진이 서윤 앞을 가로막으며 배 여사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도진은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터뜨리며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배 여사의 귓가에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갈 곳은 이제 감옥뿐이야. 내 어머니가 차가운 지하실에서 겪었을 그 고통, 거기서 평생 똑같이 느껴봐. 다시는 햇빛 볼 생각하지 마. 배 여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로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려 피 맺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이 2년, 내 동생 서인은 절대로 살아서 못 돌아올 줄 알아. 내가 이미 손을 써뒀으니 평생 시체도 못 찾고 울부짖으며 살아라. 서윤은 배 여사의 소름 끼치는 저주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으며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안심시키듯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서윤아. 이미 우리 보안팀이 서희가 갇혀있는 도박장 지하 창고를 찾아냈어. 지금 막 구출 작전이 시작됐으니 조금만 기다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그의 셔츠 자락을 손톱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인자하면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서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새아기야. 내 지극한 정성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었을 게야.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바로잡아라.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가문의 재산관리권과 저택의 모든 권한이 담긴 묵직한 마스터키 뭉치를 서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서윤은 그 열쇠의 무게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후 도진은 본격적인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정원을 서윤과 함께 걸으며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진 씨, 오늘 아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명확해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조금만 더 힘내면 예전처럼 멋진 목소리로 연설할 수 있을 거예요. 도진은 서윤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매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발음이 조금 뭉개졌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굳어있던 내 심장과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고마워, 서윤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편 서윤은 박춘자를 찾아가 마지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박춘자가 가로챘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내역과 동생 서희를 인질로 잡고 협박한 음성 파일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춘자는 경찰서 취조실 의자에 앉아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리며 읍소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 아니냐.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던 거야. 나 감옥 가면 너희 동생은 누가 돌보니? 서윤은 박춘자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이제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말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당신은 돈을 위해 자식의 인생을 판 범죄자일 뿐이에요. 법의 심판 달게 받으세요. 경찰서를 나선 서윤 앞에 도진의 보안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된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헬쑥해진 얼굴로 울면서 달려오자 서윤은 서희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서희는 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사죄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그런 괴물 같은 집구석에 팔려가고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언니 나 용서하지 마. 서윤은 동생의 마른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이제 다 괜찮다고 우리가 이겼으니 앞만 보고 살자며 서희를 다독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가장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배 여사가 심어놓았던 수십 개의 초소형 도청기와 카메라들이 수거되어 마당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도진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 기름을 붓고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서윤은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시커먼 응어리가 연기와 함께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서윤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오성 가문의 진정한 주인에게만 허락된 거야.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네. 서윤아, 너에게 가장 잘 어울려. 서윤은 차가우면서도 영롱한 목걸이의 감촉을 어루만지며 도진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비로소 찾아온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배 여사는 면회를 온 미나라는 젊은 여자에게 창살 사이로 비밀 서신을 은밀히 건넸습니다. 미나는 서신을 읽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저택의 가사 도우미 모집 공고가 실린 신문을 접었습니다. 배 여사는 미나의 뒷모습을 보며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뱃속에 든 그 아이가 내 마지막 무기다. 서윤이 그년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아버려. 오성은 절대로 저것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어. 일주일 후 오성그룹의 신사업 발표회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행사장 정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진과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진은 맞춤 제작한 감색 수트를 입고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빛내는 서윤이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도진 본부장이 정말 걷는 거야? 목소리도 나온다던데 사실인가? 객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훑어보더니 5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침묵을 깨고 명료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진입니다. 오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고 그가 발표하는 혁신적인 사업 계획은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사업 자료 대신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배 여사와 박춘자가 은밀하게 만나 서윤을 팔아넘기고 강 회장에게 약물을 투여할 모의를 하는 적나라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배 여사가 정말 저런 짓을 했다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성그룹은 이제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행사가 대성공으로 끝나고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공식적인 후계자 선포였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저택 옥상 가든으로 서윤을 이끌었습니다. 수만 송이의 붉은 장미가 밤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는 계약 부부가 아니라 내 평생의 동반자로 내 곁에 있어줄래? 서윤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배 여사의 감시가 완전히 사라진 침실에서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가장 행복한 신혼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오성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첫 번째 구호사업 기획안을 검토하며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낯선 뒷모습의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채용했다는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서윤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자 요리를 하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리한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로 구치소에서 배 여사를 만났던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서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를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이사장님, 요리 솜씨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서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 옆으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도진이 벙어리 행세를 하며 고통받던 1년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배 여사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우리가 좀 깊은 사이였죠. 언니, 저 도진 씨 아이 가졌어요. 서윤은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미나는 서윤의 창백해진 안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서윤의 귀 옆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언니는 그냥 자리만 지키다 나가주시면 돼요. 그때 도진이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진이 거실로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초음파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행복 위에 배 여사가 던진 가장 잔인한 덫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주방에서 서윤은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이 바스라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의 곁에 다가와 바닥에 엎드린 미나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진이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하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하며 미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질이야? 당신 누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진의 고함에 미나가 기다렸다는 듯 처량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거실 바닥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나는 미리 준비한 듯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고 저택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담장을 넘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배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도진 씨, 제발요.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를 때리셔도 좋은데 우리 아기는 살려주세요. 도진이 당황하며 손을 뗐지만 이미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식탁 의자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고 머릿속은 깨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와 함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이 바닥을 기어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안도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정신이 들어? 독소 반응 때문이래.
누군가 내 영양제에 미세한 신경독을 섞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윤이 힘겹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그 초음파 사진은? 도진이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 여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어. 미나를 자신의 수양딸로 등록하고 가문의 핏줄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제로 저택에 들였어. 이사회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어.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미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미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미나는 배 여사의 비서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이 잠시 의사와 면담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나가 서윤의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리며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요? 내가 매일 조금씩 넣어준 선물 덕분에 정신이 좀 없죠? 도진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아이는 오성 가문이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가볍게 뿌리치며 서윤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도진 씨가 벙어리 행세를 할 때 그 외로운 밤을 달래준 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배 여사님이 판을 깔아주셨고 도진 씨는 취해서 나를 안았죠. 그날 밤의 기억을 언니한테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서윤은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미나는 서윤의 보석함에서 훔쳐온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대보며 거울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언니 엄마 박춘자 씨 말이에요. 그 아줌마도 내 편에 서기로 했거든요. 내일 인터뷰 기대하세요. 다음 날 뉴스에는 박춘자의 인터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박춘자는 눈물을 찍어내며 내 딸 서윤이가 도진의 외도로 정신이 나가 실성했다며 불쌍한 미나를 구박하고 있다고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오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서윤은 병상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독소의 여파로 당분간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서윤은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업고 뛰던 소년 도진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도진 씨가 지켜온 침묵을 내가 더럽힐 수는 없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내민 신체 포기 각서 뒤편에 숨겨진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미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와 각서를 들이밀며 조롱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사인하고 떠나세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봤자 남는 건 없잖아요. 서윤은 각서를 받아드는 척하다가 미나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아니? 배 여사에게 노릇도 이제 곧 끝이야. 기대해. 미나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은 미나의 경악한 표정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병원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해독제가 섞인 링거액 덕분에 가까스로 기운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둔 간호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도끼 서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미나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산부인과 층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배 여사의 비호 아래 특실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나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진료실로 잠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나의 이름이 적힌 혈액 샘플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천벌을 받게 해줄게. 서윤은 미나의 샘플을 챙기는 대신 미리 준비해온 다른 샘플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도진의 보안팀이 확보한 미나의 실제 내연남 강호준의 유전자가 섞인 혈액이었습니다. 서윤은 증거를 확보한 뒤 그림자처럼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각 도진은 강호준을 미행하여 서울 외곽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를 급습했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도진이 들이닥치자 와인을 마시며 미나와 다정하게 영상 통화를 하던 호준이 혼비백산하여 소파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도진은 호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미나 뱃속의 아이 내 자식이지? 호준이 사르르 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 오해야. 난 그냥 배 여사가 시키는 대로. 미나가 내 애를 가졌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도진은 호준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를 흔들어 보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박춘자가 숨겨둔 비자금 통장 사본을 들고 그녀의 도박장을 덮쳤습니다. 박춘자는 판돈을 걸다 말고 나타난 서윤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서윤은 통장 사본을 박춘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배 여사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질이야? 엄마, 동생 서희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이 미나의 임신 조작을 돕는 대가로 받은 이 돈, 내일 검찰에 넘길 거야. 박춘자는 서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도진의 회장 해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배 여사는 승전보를 울리듯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미나의 손을 잡은 채 상석에 앉았습니다. 강도진 회장, 이제 추잡한 스캔들은 그만하고 내려오지. 태중의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배 여사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 강당 문이 활짝 열리며 휠체어를 탄 서윤이 등장했습니다. 서윤은 이사회 서류 대신 대형 화면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미나가 병실에서 서윤의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리며 살해 협박을 하는 영상과 호준이 자신의 아이임을 시인하는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기관의 결과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검사 결과 강도진과 태아의 친자 일치 불일치, 강호준과 태아의 친자 일치 99.9%.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안색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사모님 살려주세요. 미나가 배 여사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배 여사는 미나를 발로 차버리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년이 들어와서 사기를 쳐. 당장 끌어내. 그때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미나에게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수갑을 채웠고 배 여사에게는 증거인멸 및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배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서윤이 차갑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훔쳤던 이 목걸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서윤은 미나의 목에서 뜯어내다시피 되찾은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배 여사와 미나가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도진의 회장 취임을 가결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도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지옥 같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의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오성저택의 담장 위로 흐드러지게 핀 수국이 봄바람에 일렁였습니다. 과거 배 여사가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를 숨겨두었던 삭막한 복도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벽면은 서윤이 직접 고른 밝은 파스텔 톤의 벽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도진은 거실 한복판에서 휠체어 없이 꼿꼿이 서서 창밖을 응시하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서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아, 준비 다 됐어? 손님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이제 성대 결절의 흔적조차 없이 맑고 깊은 울림을 가졌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그의 가슴팍에 가만히 귀를 기대었습니다. 도진 씨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꿈만 같아요. 그 지옥 같던 침묵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서요. 도진이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네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줬잖아. 그게 나를 살린 유일한 약이었어.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격식 있는 가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의 회장 취임 1주년이자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서 다시 맹세하는 자리에 오성그룹의 핵심 인사들과 서희가 참석했습니다. 서희는 유학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언니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실크 스카프를 선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언니랑 형부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될게. 그동안 미안했어. 서윤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지난 일은 잊으라고 우리에게는 앞날만 남았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던 배 여사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식? 내 오성? 감히 누구 손을 대? 도진아, 이놈. 당장 내 돈 내놔. 배 여사는 정신착란 증세로 인해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었고 면회 오는 이 하나 없이 홀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박춘자 역시 사기 혐의와 과거 살인미수 공모죄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세탁 공장에서 거친 손을 비비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오성그룹의 새로운 장을 선포함과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진이 서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전의 계약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약속의 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벙어리 신랑이었던 나를 믿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남은 평생 내 목소리는 오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만 쓸게. 서윤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우고 하늘 위로 축복의 꽃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저택 뒤편의 낡은 사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도진의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변한 그곳에 서윤이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도진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이 사람 곁을 지킬게요. 도진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복수의 완성을 고했습니다. 사당을 나오는 길에 서윤이 도진의 코트 주머니 속으로 손을 쓱 집어넣었습니다.
도진 씨, 사실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파티 때는 쑥스러워서 못했는데요. 서윤이 주머니 속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진이 사진을 꺼내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서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거 정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 서윤이 배를 소중하게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 찾아왔나 봐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도진 씨. 도진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서윤을 번쩍 안아들고 정원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오성 저택의 풍경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닌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며 길었던 어둠의 기록은 찬란한 빛의 대서사시로 막을 내렸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된 서윤과 도진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이용당하며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는 결국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 앞에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배 여사와 미나 그리고 탐욕에 눈멀었던 박춘자가 맞이한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혹시 지금 배신과 상처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도 아직 피어나지 않은 찬란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윤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결국 아침은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윤 씨가 맞이한 따스한 햇살 같은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